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 이번 학기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죠. 인덱스와 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뷰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객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블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왔던 테이블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저장 공간을 가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테이블의 거의 뭐 사촌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인덱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인덱스.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시죠. 보통 책의 맨 뒤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색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색인. 인덱스입니다. 책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그 용어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쉽게 알려주는 뭐죠? 참고 페이지 같은 거죠. 색인, 인덱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인덱스가 SQL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일단 인덱스를 쓰면 속도가 향상됩니다. 자, 우리 책에서 이런 색인, 인덱스. 예를 들어 내가 뭐 여기 써 있지만 여기 백년사라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책에서 백년사에 대한 내용을 찾고 싶어요. 백년사. 그러면은 백년사가 어느 페이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이거를 다 처음부터 뒤져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책을 읽은 지가 막 오래됐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백년사의 내용을 찾고 싶어. 백년사, 요거 백년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야 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근데 책 뒤에 이런 인덱스가 있다고 칩시다.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백년사가 어딨지? 찾아보니까 백년사가 374페이지에 있대요.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죠.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검색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 SQL에서도 마찬가지. SQL의 기본적인 명령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셀렉트죠. 셀렉트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기능을 하는 문법이죠. 자, 어떤 근데 우리가 이 셀렉트는 결국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셀렉트는요. 근데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어떤 컬럼, 어떤 로우, 이런 것들을 찾을 때 훨씬 빠르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테이블에도 이런 인덱스를 만들어준다면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테이블에 별도로 만들어주는, 이렇게 데이터를 쉽게 찾아주는 일종의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 첫 번째가 이제 그냥 전체 테이블, 풀 테이블 스캔, 전체 테이블 검색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검색하는 거예요. 쭉 하나씩. 데이터가 예를 들어 1만 개가 있어요. 만 개가 있으면은 맨 위에 있는 데이터부터 가장 만 번째에 있는 데이터까지 다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씩. 웨어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웨어저를 통해서 이름이 유연성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유연성인 사람을 찾고 싶어. 근데 뭐 운이 좋아서 이 유연성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맨 첫 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번의 검색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운이 나빠서 이 유연성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만 번째 줄에 있어요. 만 번째. 가장 테이블 가장 밑에. 그러면은 이걸 위에서부터 다 만 번씩 검색을 해보고 마지막에 와서야 원하는 데이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불복이죠.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인덱스를 만들어 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 검색 조건의 네임, 이름이 유연성인 사람을 찾는 거였잖아요. 네임. 그래서 검색 조건으로 사용되는 컬럼, 즉 여기서 예를 들면 네임이라는 컬럼의 인덱스를 만들어 두면요, 이
인덱스에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정보가 쫙 들어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인덱스만을 테이블 전체를 검색하지 않고 이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앞에 본 것처럼 빠르고 쉽게는 아니죠. 쉽게는 뭐 어차피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어차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소량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테이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10개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지금 실습용으로 쓰는 테이블들이 보통 10개, 뭐 20개 그 정도밖에 없죠. 작은 데이터예요. 이런 테이블의 인덱스를 만들어 두는 것은 낭비예요. 왜냐? 인덱스 자체도 테이블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브젝트거든요. 하나의 개체예요. 근데 이런 조그만 데이터, 한눈에도 그냥 데이터 검색,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에 인덱스를 거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테이블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검색하면요. 일단 우리가 인덱스를 한번 거쳐서 테이블을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개밖에 없는 테이블이라면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굳이 인덱스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좀 게 있어요. 자, 인덱스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좀 오래된 만화긴 한데 기생수 봤습니까? 기생수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못 봤다면 꼭 보기 바랍니다. 아주 괜찮은 만화예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얼마 전에 영어로도 나왔죠. 자, 기생수라는 만화를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이 사람의 팔에 말 그대로 기생하게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근데 이 숙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 기생수도 죽어요. 마찬가지로 인덱스도 테이블의 기생수입니다. 숙주예요. 테이블이 붙어 살아요. 그래서 테이블이 지워지면 인덱스도 같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데이터베이스 객체예요. 테이블과 거의 동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기생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 이렇게 인덱스 일종의 테이블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기생하면서 산다. 알아두시고요. 테이블 지워지면 인덱스도 같이 지워집니다. 물론 테이블을 냅두고 인덱스만 따로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덱스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검색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검색을 하느냐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쪽을 계속 하게 된다면 반드시 부딪히게 될, 정말 반드시 확실히 반드시 부딪히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쓱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뭐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라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배울 거고요. 이진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진트리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여기서 쓰는 건 이진 탐색, 바이너리 트리 기법을 이용해서 이진트리라는 데이터 구조를 탐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C에서 배열 배울 텐데요. 배열. 자, 이걸 예를 들어 배열이라고 칩시다. 배열에 10개, 9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배열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포문을 돌리거나 뭐 주로 포문을 돌리죠. 포문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문은 쉽게 말하면 풀 테이블 스캔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다 검색하죠. 이 포문을 이용하면요. 근데 이진 탐색 기법을 쓰면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를 찾고 싶어요. 그럼 그 배열에 일단 가장 가운데, 뭐 꼭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운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하나 골라요. 이건 7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가장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 중간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가운데에 있는 데이터보다 크냐 작냐? 작죠? 작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부터 버리고요. 이 네 가지에서 이제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에서. 이 네 개의 데이터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을 골라요. 뭐 3을 중간이라고 딱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5인데 이 중간에 있는 3과 크냐 작냐? 작아요. 그럼 역시 이 3부터 시작해서 이 뒤를 버려요. 또. 그럼 5, 6만 남죠? 그럼 5, 6에서 자, 5, 6에서 여기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중간을 나눌 수가 없죠. 이 중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자, 야 5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5잖아요. 그래서 5? 오케이. 성공. 몇 번만 한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만에 됐어요. 세 번. 세 번 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위치를요. 근데 이거를 포문을 돌렸다고 칩시다. 포문을 돌리면은 포문의 특성상 일단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열 9번 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9번은. 만약에 5가 맨 뒤에 있다면 더 돌 수도 있겠죠. 맨 뒤에 있었다면은 최대 9번이죠. 이진 탐색 기법을 이용하면은 무조건 3번 안에, 많아야 4번, 좀 많아야 4번, 3-4번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이진트를 이용한 이진 탐색 기법인데요. 자, 43이라는 데이터를 찾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운데 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가운데 값. 자, 50아.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니 작니? 작어. 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자, 25야.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니 작니? 큰데? 두 번. 40아.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니 작니? 큰데? 세 번. 세 번 만에 데이터를 찾습니다. 네. 이런 기법이에요. 이거 나중에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예요, 사실. 나중에 이걸 어디다 써먹냐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 효용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알고 프로그램 짜는 거랑 모르고 프로그램 짜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0개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맨 뒤에 있어.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번을 데이터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이진 탐색 기법으로 하면요. 2의 10승이 1024예요. 1024. 그러니까 10번 안에 데이터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10번. 그러니까 1000개의 데이터를 계속 반씩 나누는 거예요. 계속 반씩 나눠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10번 안에 1000개의 데이터도 10번만 검사하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기법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인덱스 언제 쓰면 좋을까? 막 쓰면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쓰면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웨어절, 조인절에서 쓰는 컬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동안 했던 걸로 따지면 뭐 데프트 넘버, 아니면 뭐 프로페서 넘버, 또 뭐 있죠? 북 아이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 웨어절이나 아니면 네임, 웨어절이나 조인에서 웨어절에 썼던 컬럼들 있잖아요. 우리 예제로 따지면 그런 거에 썼으면 아주 좋습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인데 데이터가 1부터 10만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 거랑 10만 이거 아니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테이블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 중에서 뭐 웨어절을 통해서 10%, 15% 정도의 데이터만 검색할 때 인덱스를 쓰면 좋습니다. 웨어절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데 뭐 절반 막 이렇게 나와. 리턴 되는 게 결과로 나오는 결과가 테이블 전체의 절반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결과로 나오면요, 인덱스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인덱스를 한번 거친다 그랬잖아요. 인덱스를 한번 거치는데 거기서 또 나온 데이터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의 변경이 드문 경우. 그러니까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고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인덱스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요, 데이터가 바뀌면요, 이 컬럼, 이 데이터가 있는 컬럼에 인덱스가 걸려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도 같이 바뀌어요. 데이터가 바뀌니까 인덱스도 같이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이 별로 없을 때 인덱스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덱스는요, 테이블의 기본 키, 유니크 제약 조건 걸린 컬럼에 많이 걸어주고요. 보통 이런 것들이 웨어절이나 뭐 이렇게 조인 조건에 많이 쓰이잖아요. 조인 쓸 때. 하지만 뭐 일반적인 건 이렇게 쓰지만 뭐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널값이 있는 컬럼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기본 키나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니크 제약 조건, 무결성 제약 조건 걸어줄 때는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는 만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볼 건 명시적인 인덱스 생성입니다. 명시적.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뭘 만들 거냐면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name 컬럼에 요런 이름의 인덱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idx deft name. 자, dname이란 컬럼에 현재 인덱스는 안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인덱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 create index idx deft name on. 자, create index,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인덱스 약자 쓰고 어떤 컬럼에 걸 건지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쓰는데요. 뭐 편하신 대로 쓰면 됩니다. 자, on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줄 거냐 가로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name이라는 컬럼에 이런 이름의 인덱스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뭐 에러는 안 났죠. 인덱스 만들어진 겁니다. 이따가 인덱스가 만들어지는지는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으면 이 dname이라는 컬럼을 이용을 해서 뭐 웨어절의 검색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dname 자체를 조회할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뭐 빨라졌는지 안 빨라졌는지 알 수가 없지만요, 빨라집니다. 그래도 확실히 조금이라도 빨라져요. 이렇게 뭐 dname을 검색하거나 뭐 dname을 이용해서 웨어절에서 조건을 검색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덱스를 두 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두 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create index, 역시 인덱스 이름 적어주고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프트 넘버와 그레이드라는 컬럼에 두 개의 컬럼에 인덱스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알아보기 쉽습니다. 나중에 스튜던트 테이블에 데프트 넘버와 그레이드라는 컬럼에 두 개의 인덱스를 걸어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PDF 보시면요,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림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덱스를 만들어 두고 그 인덱스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인덱스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찾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인데요. 이렇게 찾으면은 인덱스 테이블을 통해서 금방 찾는다. 이것도 인덱스를 만들어 두면은 그 인덱스를 사용할 때 인덱스 테이블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찾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스를 한번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MySQL에서는 오라클에서는 다른 그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우리는 MySQL에서 제공하는 explain이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건 별건 아니고, explain 우리말로 하면 설명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썼던 select문 앞에 explain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주면요, 그 select문, 그 SQL문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 그대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dname 컴퓨터 공학과. 자, 검색을 하면요, 데이터가 막 나와요. 뭐가 막 나오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passable key, idx depth name. 즉,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인덱스 이름이 여기 뜨죠. 즉, 방금 요 SQL문을 실행하면서 만들었던 요 인덱스를 지금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idx depth. 아니면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그냥, 자, 이렇게 하면요, explain select 별 from department 이렇게 하면요, 자, 아까는 분명히 있었던 passable key 요 부분이 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인덱스를 안 썼다는 얘기죠. 네. 참고로 이거는 뭐 인덱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쓰는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쓰는 SQL문에서 어떤 제약 조건이나 기본 키나 그런 게 걸려 있으면은 나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못하네요. 못하가 디파트먼트죠? 맞죠? 디파트먼트.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요, 방금 쓴 SQL문은 데프트 넘버라는 컬럼을 웨어절의 조건 컬럼으로 썼는데요. 보면요, passable key에 여기 primary, 즉 기본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SQL문을 실행하면서 기본 키를 사용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덱스 지워보겠습니다. 드랍 인덱스. 우리 예전에 했던 뭐 드랍 테이블이랑 비슷하죠. 아까 만들어놨던 인덱스 이름을 적어주고요. 기억은 해야겠죠. 근데 기억을 어떻게 하냐? explain을 통해서 찾으면 되겠죠. explain을 통해서 아까 내가 썼던 요거 인덱스 이름이 뭘까 찾아보고, 이거 기억해놨다가, 네, 이렇게 디파트먼트 테이블 이름입니다. 자, 이런 이름의 인덱스를 지워라. 어느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인덱스를 지워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고급적인 내용을 좀 파보려고 한다면,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검색해서, 그러니까 조회 처리 속도를 빨리 줄이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또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려면 이 인덱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내용 봤고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 뷰 내용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